자, 이어서 나우차이나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투자증권 백관열입니다. 네, 최근에 중국 증시도 그렇고 홍콩 증시도 그렇고 좀 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줄 평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이번 주 증시는 불확실성이 다소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재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좀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번 주 주말에 대만 이제 그 총통 선거를 앞두고 경계심이 확대된 점이 증시에 좀 악재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친미 성향의 민진당과 친중 성향인 이제 국민당의 후보에 간의 이제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네,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을 예고하는 등 이러한 양안 간 갈등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말간에 중국의 최대 민간 자산관리 기업인 쭝즈그룹의 파산 이슈가 확산이 되면서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8월에 중주그룹의 자회사인 중론신탁이 이제 높았던 부동산 투자 익스포저 탓에 유동성 위기를 맞은 것이 이번 중주그룹 주요 파산 원인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의 금융권 전반으로 리스크에 확산될 가능성은 좀 낮게 평가가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투자 심리 단에서는 확실히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에 GDP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경제지표 결과에 대한 관망세가 좀 이어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긍정적인 소식 또한 있었습니다. 네, 중국 인민은행이 안정적인 대출 확대를 위해서 금리 인하라든지 지급 준비율 인하 같은 이러한 추가적인 통화 완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 의지가 그나마 좀 중국 증시의 낙폭을 좀 일부 축소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 중에서 PSL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는 게 즉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PSL이라고 PSL이요? PSL은 이제 2024년에 중국에 좀 처음 도입된 인민은행의 주요 통화 정책 수단 중 하나로요. 인프라 혹은 낙후 지역 재개발 같은 이러한 국가 경제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 그리고 낮은 금리로 이렇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고요.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인민은행이 중국의 정책은행에 대해서 3,500원 규모의 PSL 공급을 재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PSL 공급 규모는 역대 세 번째 높은 수준이고요. 구체적인 사용처는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사례를 감안했을 때 중국의 3대 부동산 사업인 보금자리 주택 건설 사업, 대도시 내 빈민가를 재개발하는 사업, 그리고 대도시 내 공공인프라를 재건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둔화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가 반등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수 지방 정부에서도 이 중국의 3대 부동산 사업 중 하나인 대도시 빈민가 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중국의 주택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거래량 이러한 좀 중국의 주요 부동산 지표들이 좀 바닥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감안했을 때 올해는 이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완만한 회복을 좀 그려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PSL의 개념과 함께 올해 이제 부동산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인데 이제 이쪽에서 좀 부양 정책을 기대해 보자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짚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좀 바로 넘어가 볼까요? 지급 준비율과 관련된 부분도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슈는 이제 지급 준비율 인하 시기가 좀 임박해졌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PSL 정책 외에도 지난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강조되었듯이 올해에도 중국 정부는 추가적인 이러한 중국 정부의 거시 정책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화요일에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라든지 지급 준비율 인하를 직접적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특히 좀 주목할 점은 지급 준비율이겠는데요. 네, 특히 지급 준비율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례를 봤었을 때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를 인하하기 전에 지급 준비를 직접 인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장에 직접 예고를 하는 패턴입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급 준비율 인하 시기가 좀 더 한층 더 가까워진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아무래도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더불어서 재정 정책 측면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중국 정부가 올해에도 특별 국채를 발행을 고려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하반기부터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이러한 경기 부양을 강화를 했었는데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가 아무래도 올해부터 서서히 좀 반영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중국 경제를 2024년은 조금 더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불확실성이 고조된 한 주이지만 주요 이슈들을 통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모멘텀을 잡아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추가로 이제 대만 총통 선거는 사흘 후입니다. 13일 날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요 일정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이제 내일에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인 물가와 수출입 지표가 발표 예정이고요. 이제 중국의 이제 컨센서스상으로는 전월 대비 모두 개선될 것으로 좀 형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그래도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좀 엇갈리게 집계는 될 수 있다는 점은 그래도 좀 경계를 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주말에 대만 이제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뭐 미중 관계에서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친중의 국민당 허유이 후보와 이제 반중의 민진당 라이칭 후보 대결이 구도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지율 차이가 다소 근소한 것으로 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정치 관련은 뭐 예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조금이라도 유력한 민진당이 당선될 시에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지금 사실상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엄청 추가적인 하방 요인으로는 좀 작용되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경제 지표들과 총통 선거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내용들에 대해서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차이나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이었습니다.